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호스트 스탠리의 TMI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마블 코믹스라든가 DC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많이 보셨죠? 뿐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를 보면은 야, 저거는 만화책으로 알던 건데 영화로 나왔네, 뭐 드라마로 나왔네,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나왔네, 이런 작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OSMU 전략,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다시 찾았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란 무엇이냐? 하나의 원작을 가지고 매체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가령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가 먼저 나온 말이죠. 그 소년 챔프 같은 잡지에 일단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지에서 인기를 얻으면 단행본으로 냅니다. 단행본이 또 수백만 권이 팔려요.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인기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엄선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용 시리즈, 그 다음에 비디오 시리즈, 그래서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죠. 근데 이게 또 인기를 막 끈다. 그러면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또 만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짱구는 못 말려, 명탐정 코난, 또는 뭐 진격의 거인,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사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일본에서 박스오피스를 집계할 때마다 탑10 안에 들어가는 영화들이 다 코난 같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에요. 콘텐츠가 IP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매체를 바꿔가면서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사골 진국 빼듯이 팍팍 우려먹는데, 사람들은 만화책으로 봐서 한번 아는 얘기고 또 단행본으로 봐서 아는 얘기고 애니메이션으로 봐서 아는 얘기인데, 그걸 왜 극장용 영화나 실사 영화로 왜 또 볼까? 이 업계에서도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매체를 바꿔서 하는 거를 겁냈답니다. 자, 누군가 만약에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낼 때 누가 그거를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은 아니 그거 다 아는 거 누가 보러 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미디어 간의 형질 변환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독자들은 야, 만화로 표현됐던 게 움직이는 동영상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표현될까? 또 실사로 어떻게 표현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매체가 바뀌어도 꾸준히 그 작품을 찾게 되면서 매체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냥 계속 관객을 끌어모으는 그 좋은 시너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OSMU,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인데요. 당연히 이런 전략은 헐리우드에서 먼저 개발을 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이걸로 마치 그냥 화수분에서 돈 뽑아내듯이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의 그 영화들도 사실은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이 만화책, 코믹북스로 팔리면서 이미 많은 돈을 벌었던 작품이고, 또 배트맨이나 이런 작품들은 영화 제작되기 전에 텔레비전 시리즈도 많이 나오고, 자, 이제 영상 매체뿐만 아니라 그런 OSM의 전략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뮤지컬, 또 테마파크의 어떤 체험 라이드 이래가지고 컨텐츠가 히트라만 하면은 무궁무진하게 영역을 넓혀가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는 이런 OSMU 전략을 미국은 코믹스를 기반으로, 일본은 망가를 기반으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어마어마한 미디어 제국을 만들어왔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야, 부럽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참 사고를 팍 하고 우려가지고 그냥 매출을 올리고 문화 콘텐츠의 힘을 널리 전파하는구나, 부러웠는데 그 힘은 원천 콘텐츠, 강력하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언제 우리는 본격적인 OSMU 시대를 열까 했는데, 드디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OSMU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원작을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멀티로 여러 가지 매체로 간다라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1편, 2편 다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몰이를 냈던 신과 함께 시리즈가 이미 영화로 2편 나왔죠.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도 갖고 있고 명실상부한 OSMU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 한국의 웹툰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박간의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K-웹툰은 정말로 일본에서 인기 있을까? 라는 내용인데 K-웹툰 망가 왕국 일본을 접수.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출판 만화라든가 단행본 시장이 크지만 웹툰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웹툰 시장의 70%에서 80%를 한국계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1등은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인 웹툰, 2등은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코마, 그 3등, 4등으로 이제 일본계 웹툰 회사가 있는데 워낙 한국 웹툰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일본 웹툰 시장도 한국 웹툰들이 다 석권하고 있고 뭐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든가 시대탑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웹툰으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퀄리티의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있답니다. 한국의 웹툰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웹툰을 보면서 스크롤 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 웹툰은 말이죠. 다른 나라보다 웹툰이 굉장히 일찍 발전을 했고 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능력 있는 작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 1세대 웹툰의 문을 연 강풀 작가님이라든가 윤태호 작가님의 공이 정말 큰 것이고요. 지금은 그 뒤를 이어서 속속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후배 작가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웹툰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올해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 클라스, 한국에서도 인기였지만 넷플릭스를 타고 전 세계로 방영되면서 일본, 아시아, 미국에서도 이태원 클라스가 웹툰을 기반으로 한 거라더라 라는 게 팬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이태원 클라스뿐만 아니라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합니다. 바로 있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괴물들이. 저주다. 이 스위트홈은요, 당연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이고 국내 제작진들의 연출력, 여러 가지 연기 이런 것들은 물론이지만 국내 시각효과회사 웨스트월드라는 시각효과회사의 놀라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될 겁니다. 이미 여러 작품에서 기술력과 예술적 감각을 인정받는 회사인데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우연한 기회에 지난 여름에 VFX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스위트홈의 데모 버전을 잠깐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원작이 보여줬던 그 기괴하고 정말 그 절묘한 상상력을 실사에서 구현할 수가 있을까라고 걱정하셨던 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웹툰의 그 절묘한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멋지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흥미, 긴장 못지않게 한국의 VFX 시각효과 기술이 여기까지 왔나 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디어 산업의 전략 OSMU, 원소스 멀티 유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미국의 코믹스나 망가 같은 원작이 어떻게 다양한 매체를 거치면서 극대화시키느냐,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이윤을 극대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국은 여태까지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 한국 웹툰의 힘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OSMU의 시대가 펼쳐졌다. 그 시작이 이미 신과 함께로 검증이 됐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스위트홈을 보시면 더욱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웹툰, 한국의 OSMU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